투자 공부 시작한 게 작년에 겨울에 시작을 했던 것 같은데 좀 날씨 추울 때 이제 벌써 날씨가 되게 좋아진 것 같아요. 한 6개월 정도 지나서 5월이 됐고 그간에 우리에게 어떤 변한 점이 있을지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서, 그리고 투자 공부가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저희 구독자분들하고도 공유하기 위해서 오늘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. 저희 컨텐츠가 유익하다고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공부를 해서 좀 변하는 점들이 좀 있을 거고, 그리고 뭔가 이런 거는 꼭 해야 되겠다,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되겠다,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오늘 그런 것들의 관점에서 한번 같이 대화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. F가 핵심적으로 지난 6개월간 공부하면서 발생한 변화, 내 삶에서의 변화든지 어떤 거든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. 저는 진짜 거의 완전 처음 진짜 EBS 프라임 자본주의 책부터 보고 아 자본주의가 이런 거구나, 투자란 뭐구나, 내가 한 거는 투자가 아니고 투기였구나, 왜 난 돈을 매일 잃을 수밖에 없구나, 이런 현상을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, 그러면 투자가 중요한 건 알겠는데 나한테는 어떤 투자가 맞을까라고 하는 방법적인 부분, 아 나한테 이런 투자가 맞겠다, 그리고 실제로 계좌를 만들어서 그걸 시작해보는 경험까지 했던 굉장히 의미 있었던 6개월이었던 것 같아요. 저의 투자, 지금까지 해왔던 나름의 투자라고 했던 투자들을 좀 돌이켜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주변에서 지금 에코프로가 간대 하면은 에코프로를 사게 되고, 뭐가 간대 삼성이 갈 거야 라고 하면 삼성을 사게 됐던 그때 그 시절을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. 저한테는 이게 그 이유가 공부를 해보고 나니까 그건 진짜 도박과 같았구나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었거든요. 근데 좀 공부를 하고 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그런 변화가 많이 왔어요. 반도체를 사고 싶으면 반도체 분야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된다,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게 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주변에서 투자하고 싶으면 공부하세요 공부하세요라고 했던 말들이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이제 그나마 깨달은 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투자에 관련된 지식도 정말 방대하고 지금도 너무 많이 대부분 모르고 있는데, 가장 큰 변화라고 하면은 태도의 변화지 않을까 싶어요. 투자에 대한 인식 자체, 그리고 노후 준비에 대한 나의 생각, 이런 것들이 바뀌어서 이제 내가 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조금 바뀌었다? 그게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투자하면은 개별 주식을 투자를 많이 생각을 했잖아요. 근데 저는 요새는 조금 많이 바뀐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가져가는 투자는 잘 분산이 되어 있는 ETF를 좀 잘 이용을 하고 포트폴리오를 잘 짜놓고 그 이후에 좀 남아있는 여유 자금으로 개별 주식에 좀 투자를 하는 그런 식으로 좀 바뀌게 된 것 같아요. 저희 투자 방법이. 마찬가지로 놀랐던 게, 사람들이 투자해서 돈 벌기 어렵고 대부분 잃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놀라운 점은 가장 좋은 방법들, 방법론들, 이런 것들이 이미 다 개발이 되어 있고 연구도 끝나 있다. 공부를 한번 해보기 전에는 이 시장이 꾸준히 우상향할 것이다라는 게 그냥 뭔가 미신 같다고 전 느꼈었거든요. 근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시장은 어쩔 수 없이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할 수밖에 없다. 아닌 시장도 좀 존재하지만 좀 이런 거를 알게 됐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. 사실 말씀하신 부분이 정확하게 자본주의가 성장해온 그 인플레이션 그 방식이더라고요. 그쵸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무상향한다는 게 뭐가 계속 올라, 계속 갈 것 같아? 라고 했던 것들이 사실은 좀 인플레이션과 자본주의 관점에서는 허무맹랑한 말이 되는 거죠. 주식이 우상향하지 않고 자산의 가치가 멈춰 있는다라고 하면은 그 뜻은 경제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.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나니까 내일 모레 올라갈 주식을 찾는 게 아니라 꾸준히 잘 갈 수 있는 상품들이 무엇이 있을까를 조금 더 돌이켜보는 시간이 됐고, 그러한 시장의 특성을 활용을 해서 어떻게 조금 더 나은 수익률을 낼 수 있을까, 꾸준히 이거를 조금 더 고민을 하게 되는 시점인 것 같아요. 하나 정도, 딱 한 개, 이거만큼은 앞으로도 꼭 해나갈 것 하나를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. 투자자의 마인드셋, 투자의 원칙, 내가 생각하는 원칙, 이거를 계속 잊지 않고 리마인드를 하나 해 나가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. 제가 생각했을 때. 다른 부분은 몰라 사실 가장 많이 흔들리는 것 같아요. 지식은 쌓이지만 마인드셋은 우리 습관이 무너지듯이, 그렇죠. 운동을 매번 다니다가 어느 순간 안 하게 되면 계속 안 하듯이, 이게 마인드셋이라는 게 좀 무너지기 쉽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리고 이 마인드셋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본능에 반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군중 심리에 또 반해야 돼요.
그러려면 강한 멘탈을 계속 유지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계속 갈고 닦아야 되는 거는 뭐 하나만 뽑으라고 한다면 저는 마인드셋이 아닐까. 투자자 마인드셋은 갖는 게 정말 힘들긴 해요. 이게 이 소비 안 해야지 하는데도 소비는 어쩔 수 없이 하게 되고 성함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개그맨 중에 어떤 분이 본인의 그 투자자 마인드셋을 키우기 위해서 소비를 없애야 되니까 막 손이 컴퓨터에 가면 뭔가 사고 있어서 막 의자에다가 손을 묶었다고 하더라고요. 그 정도로 강하게 억제를 하는 게 소비였다라고 하는데 그만큼 마인드셋을 갖추는 게 되게 힘든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경제 신문 읽기 이게 좀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. 내가 엄청난 경제 지식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팔로우업을 해야 될 건 너무 많은데 그 와중에 뭔가 잘 정리되어 있는 것이 경제 기사였고 경제 신문이었고 그러니까 경제 신문을 보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제가 이렇게 체득화가 조금씩 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해가 안 됐던 것들, 예전에는 놓쳤던 것들을 하나씩 찾아갈 수 있게 돼서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이제 좀 이런 게 되더라고요. 아, 오늘은 이런 이슈들이 있었고 이게 내일 기사에 나오지 않을까? 라고 하면은 그게 꼭 기사에 있는 거시경제를 막 파악해서 투자를 하라 이런 건 전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거기에 조금 더 예민해질 수 있고 그래서 뭔가 삶 속에서 경제 투자자로서의 마인드가 이제 기본적으로 장착될 수 있게 되게 많은 도움을 주는 게 이제 경제신문 보는 거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꼭 하지 말아야 할 것 절대 이건 안 하겠다 딱 한 가지 그건 무엇이 있을까요? 저는 분위기에 휩쓸려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좀 늦더라도 내가 판단해서 결정하자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. 사실 저한테도 모두에게도 쉽지 않은 것 같거든요. 모두가 다들 야 여기 다 간대 올라타 빨리 와 빨리 지금 야 어떻게 막 이런 얘기할 때 야 그래 뭐 남들 다 저런 거 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진실이지 않을까? 라고 생각하면서 결정하게 되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. 그리고 사람들이 어디 뭔가 듣고 와가지고 야 지금 여기 진짜 너무 좋은 거래 이거 꼭 사야 된대 막 이런 거 이거를 한 번만 다시 생각을 해봤으면 그 결정 안 했을 텐데 어쨌든 그 패턴에 빠지지 않게끔 하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. 이게 바로 내 갖고 있는 투자 원칙을 흐리기도 하고 저도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디서 듣고 주식 사는 거 이런 거는 절대 이제 안 하게 됐다. 듣고 사도 돼요. 들은 다음에 내가 집에 와서 공부도 좀 해보고 빠르게 막 파악을 해보니까 와 이거는 정말 대박이다라고 하면 사도 돼요. 근데 그게 아니라 제프가 좋다고 했는데 제프는 이걸로 돈 벌고 있는 것 같은데 괜히 나만 돈 못 버는 것 같으니까 그냥 올라타는 이 행위는 정말 위험하다라는 거죠. 그래서 이거는 절대 안 할 거고 다만 누군가에게 추천을 받고 한번 재무제표도 뭔지 모르겠지만 열어보고 나서 이 회사가 어떤 기술적 혜자들도 있고 뭐 등등을 다 파악한 다음에 이 회사에 대한 나의 믿음감이 생겼을 때 그때는 사도 된다. 남이 그냥 와서 야 이 회사가 좋으니까 사봐 이런 거는 그냥 걸러 들겠다 이런 마인드를 좀 갖게 됐습니다. 그러면 마지막으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투자를 해 나갈지 이제 기초 체력을 좀 키워왔잖아요. 우리가 공부도 하면서 이런 나만의 원칙을 만들고 이제 실질적으로 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지금부터 10년, 20년간 꾸려 나가야 될 텐데 제프는 어떻게 본인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나갈지 아니면 투자 전략이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합니다. 그동안 저희가 여러 공부하면서 뭐 포트폴리오 투자 법칙에 대한 것 그리고 종목을 어떻게 구성할지 고려해야 되는 점들 이런 것들을 좀 배워봤는데요. 이제는 근데 그동안 사실 저는 투자를 많이 포트폴리오를 운영을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좀 안정이 되고 있어서 이제부터는 정말 배운 대로 원칙을 세운 대로 꾸준하게 해보는 걸 해봐야겠다. 어떻게 보면 원칙을 듣고 세우고 참 쉽거든요. 그리고 실행하기도 어렵지 않아요. 시작하는 것까지는. 근데 문제는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만들면 리밸런싱을 하잖아요. 그리고 이거를 매달 해나가는 과정에서 또 흔들리면 안 돼요. 바꾸려고 봤더니 누가 뭐 좋대. 종목 하나 막 얘기를 해줘요. 어쨌든 세운 원칙대로 유지하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최소 향후 1년 이상은 꾸준하게 해봐야 되는 일일 것 같아요. 사실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. 지금 제프가 말한 것처럼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뭔가 공부를 하고 우리가 막 되게 다양한 책들을 순식간에 봤잖아요. 그러면서 제가 좀 들었던 생각이 야 이거 다 찾고 뭔가 포트폴리오 만들면은 또 허송세월 1년 날릴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포트폴리오 만들려고 하네 ETF로 만들려고 하네 또 연금저축에서 하면 좋다고 하네 연금저축 만들어서 공부해 오면서 지금 당장 좋았던 것들로 바로 포트폴리오를 그냥 만들어 봤어요. 금도 사라 뭐 이런 것도 사라 이렇게 해서 뭐 올 웨더를 만들면 좋다라고 하는데 이 또한 누군가에게 추천받은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. 그래서 금 상품에 대해서 내가 이거에 왜 투자를 해야 되는지가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으면
절대 사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차근차근 하나씩 공부를 해나가면서 이거를 내 포트폴리오에 넣을지 말지 판단하는 작업을 좀 했거든요. 그게 사실 우리가 지금 제가 계속 올리고 있는 그 ETF 읽어주기 그거를 하면서 저도 공부를 하고 이거를 넣을지 말지를 좀 결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,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ETF들을 계속 리뷰를 해보면서 구독자분들한테도 정보 제공을 하겠지만 저 나름대로도 이게 좋은 뭔가 상품이면은 제 포트폴리오에 몇 퍼센트 비중으로 넣어서 포트폴리오를 좀 더 단단하게 만들어 나가는 작업을 하면서 장기적으로 만족스러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제가 한 1, 2년 동안 해보고 싶은 이제 투자입니다. 우리 6개월간 투자 공부하면서 사실 되게 많이 성장한 것 같아요. 그냥 좀 자화자찬을 해주자라는 입장에서. 그래서 앞으로 6개월 정도 뒤에는 우리가 그래도 1년 정도가 돼가는 시점이잖아요. 나름의 우리 포트폴리오가 좀 성공적이었는지도 한번 리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가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. 우리가 좀 더 단단한 투자자가 될 수 있도록, 그리고 우리와 같이 생각을 해주시는 구독자분들도 우리와 함께 더 좋은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나갈 수 있게 좀 도움이 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러면은 저희가 또 앞으로 6개월도 더 좋은 영상들과 공부를 통해서 좀 더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지호였습니다. 제퍼였습니다.